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인 직지를 복원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민호 씨입니다. 그의 아들인 임교원 씨도 얼마 전 이 전승 교육사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민호, 임교헌 부자와 함께 금속 활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민호 선생님을 금속 활자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금속 활자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금속 활자라고 하면은요, 금속을 녹여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서적을 인쇄하는 사람을 금속 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을 통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2009년도에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2대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금속을 녹여서 활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을 처음에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 또 그 기술을 익히고 나서 지금 금속 활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상당히 좀 이제 살기가 좀 이제 불편했었죠.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넉넉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막노동의 일이라는 일은 아마 다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이제 그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글씨 새기는 작업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 새기는 일을 84년부터 꾸준히 하다가 그 신영찬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때는 이제 점수를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글씨 새기는 일을 줄곧 하다가 저희 스승님 이제 지금은 고 오국진 선생님이시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작고하시고 안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스승님을 우연찮게 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뵙다가 97년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금속 활자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입문을 하면서 이제 금속 활자에 대한 저도 아마 그때쯤 이게 글씨 새기는 일을 좀 이렇게 좀 싫어했던 거, 좀 아주 그런 어떤 뭐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우리가 권태기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아마 찾아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 찰나에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됐죠. 그 이제 스승님을 뵙고 나니까 이 금속 활자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이제 점점 가면서 이 금속 활자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보람된 날이 이제 제가 찾아오게 됐었는데 저희 스승님이 제가 줄곧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저한테 키하고 캡스 키, 뭐 캡스 비밀번호 그리고 저희 전수관의 이 키까지 저한테 전담을 해서 맡겨주시는 거였었죠. 그때 제가 인생에 가장 즐거운 일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키와 이제 모든 책임을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거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 제가 오는데 이제 금속 활자의 정식적인 임무는 배우는 건 제가 96년도부터 배우기 시작했지만은 금속 활자에 정식적으로 이제 스승님께 이제 인정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장 그때 당시 키를 받고 제가 계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우면서 또 세상이 너무 밝은 걸 느꼈어요. 그때가 아마 정식적으로 이제 금속 활자에 입문한 시기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임규환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께서 작업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셨을 텐데요. 아버지께서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일이 쉬워 보여도 막상 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일이 힘들면 이게 불평도 할 줄 알고 이제 짜증도 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정말로 일을 진짜로 이제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런 감정도 받았고 저도 이게
배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버지도 새벽마다 계속 일을 하세요. 네. 지금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진짜 보면서 대단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이 금속활자 제작을 대물림해서 어느덧 이렇게 전승 교육사가 되셨는데요. 네네. 아버지께서 걸어오신 길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직집 복원을 할 때 이제 이거 복원하기 전에도 이제 아버지 이제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겠다는 심정으로만 이제 일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버지께서 약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때가 이제 전수생이 됐을 때가 2008년 정도예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는 이제 또 놀러도 다니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그런 나이고 또 제가 20대 때 초반 그때는 진짜 제 20대 세월을 거의 다 일했다가 매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이게 일이 힘들어서 하기 싫은 적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 배운 게 있다면 이제 성취감,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일단 성취감을 배운 것 같아요. 성취감을 배우고 나니까 일이 점점 재밌어지고 이제 저만의 작품도 만들어 보고도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게 제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제서야 제가 그때 성취감을 느끼고 그때 일을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아드님께서 금속활자장 전승 교육사로 인정받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스승의 입장이라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았죠. 네. 왜냐면은 과연 우리 이 아들이지만은 이게 이 어려운 저희들은 금속활자가 어느 과정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기능을 가지고 보유를 해야만 금속활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글씨 새기는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쇠도 완벽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조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그렇게 인쇄를 할 줄 아는 결과물은 저희들이 인쇄는 금속활자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실지는 책을 만드는 서적 인쇄사거든요. 인쇄까지를 해야 이 금속활자적인 임무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다 할 줄 아는나 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전수교육 조교라 그래서 조교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타이틀 자체가 바뀌어 있죠. 전승 교육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지정이 되면서 제가 좀 더 마음의 짐을 좀 덜지 않았었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미안한 거는요. 제가 아들한테 이 짐을 줘서 저 아들은 그 다음 때에 또 짐을 줘야 되는데 이 짐을 성실하게 완고하게 수행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스럽지만은 이제는 제가 보기엔 지적이 되면서부터 본인의 가오가 더 탄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셨다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민호 선생님께서는 이 직지 상하관에 있는 3만여 글자를 5년에 걸쳐서 금속활자로 완성을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 금속활자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 담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활자장 이민호는 전통 방식 그대로 밀랍을 이용해 고려의 금속 활자, 즉 직지 활자를 만든다. 직접 농사져 채취한 천연 밀랍에 글자를 새겨 넣는다. 다음으로 밀랍 어미자에 가지를 만들어 하나씩 붙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쇳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밀랍봉이 만들어진다. 준비된 황토와 모래에 물을 섞어 잘 반죽한 흙덩이, 밀랍봉을 감싸는 거푸집을 만든다. 시간이 지나고 가마에서 밀랍 어미자를 감쌌던 거푸집을 꺼낸다. 밀랍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 뜨거운 거푸집만 남은 상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거푸집에서 열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쇳물을 부어야 한다. 어느덧 날이 바뀌고 활자장은 열기가 식은 거푸집의 주형을 깨어낸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금속 활자. 600여 년 전의 방식 그대로 고려의 금속 활자는 이렇게 활자장의 능숙한 손을 통해 부활한다. 이제 조판을 마친 금속 활자판 위에 기름먹을 입히고 한지를 올려 먹을 묻혀낸다. 그 옛날 무수히 많은 장인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이렇게 오늘날의 활자장 이민호에게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네네. 밀랍을 이용해서 금속 활자를 만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과정을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 밀랍 주조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 단순하게 그냥 밀랍 주조 방법, 주물서 주조 방법. 저희들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밀랍 주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물서 주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밀랍 주조 방법도 기록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이것도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유물들이 보면은 입체적인 것들은 밀랍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들이죠. 벌집을 제가 이제 토종벌을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밀랍을 제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밀랍을 꿀을 따먹고 난 찌꺼기를 물에다 끓이게 됩니다. 그래 물에다 끓이면은 밀랍을 얻어서 그곳에다가 이제 글씨를 새겨서 그리고 황토, 모래, 물 세 가지의 배합 비율을 잘 맞춰서 그리고 그 1차 도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도자기 굽는 가마 지금은 저희들은 탈납기라고 하는데 네. 6시간 후에는 1000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네. 네, 그럼 1000도까지 올라간 거를 다시 꺼잡아내서 300도 내지 400도의 시시를 맞춰요. 그리고 쇠를 1200도의 용액을 녹여서 집어넣는 방법. 이게 밀랍 주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 재료.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인 방법은 전혀 아니고요. 재료도 우리 순수한 천연 재료.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샘물을 녹인 다음에 한자 한자 잘라서 이제 활자를 만드는 방법을 밀랍 주조 방법이라고 하죠.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5년 동안 직접 복원 작업을 하실 때 전수생으로서 옆에서 또 같이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볼 때 지금 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나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도망친 기억밖에 안 남습니다. 네. 그때 일이 워낙 진짜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도망친 기억이 왜 도망쳤냐면 이제 친구들 보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20대 때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근데 일이 힘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도망을 쳤어도 이제 부모님 일하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또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거의 돌아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 돌아올 줄 알았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5년이지 진짜 그동안 이민호 선생님께서 3만 글자를 이 금속 활자로 만들기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복원 작업 과정 그리고 완성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제가 그 직지를 보고 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인간이 겪지 말아야 될 것을 겪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직지를 복원한다 이런 생각이었지만은 그게 실제 제가 새기고 오늘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밀랍에다가 저녁에는 글씨를 새겨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이거를 다시 붙여서 샘물을 불 수 있을 정도로 매일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새겨야 되고 매일 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잠을 이제 피곤하게 안 잤죠. 잠을 못 잤죠. 왜냐하면 잠잘 시간에 저는 새겨야 되고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잠을 잊어버렸습니다.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5만 여자를 만든다. 뭐 저한테 이제 항상 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뭐 이거 5년 후에 이걸 결과물을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네. 이걸 뭐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생각 자체 아무 생각을 하질 못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직지를 하면서 다른 거 뭐 판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걸 판을 언제 동안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납품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직지를 보고 나면서는 아무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할 시간적 여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는 저도 이게 아마 몸이 더 많이 상했죠. 그리고 이제 5년째 그게 제가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거는 초예요. 아까 화면에 나온 거는 15자 정도만 했어요. 네. 15자만 활자를 만들었는데 이 15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6,000자, 1년에 6,000자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5년 동안 3만 자를 만들려고 하면 평균 6,000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아마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량 주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스승님하고 이제 이 활자를 만들어 볼 땐 사실 15자만 해도 충분했죠. 왜냐면 뭐 해봐야 한 판 정도 누가 주문을 할까 이 정도였었으니까 그 대량 주조 굳이 할 이유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6,000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량 주조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배합 비율도 다르고요. 좀 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들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많이 아마 활자의 비율이 안 맞아서 이 흙의 비율이 안 맞아서 갈라지거나 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아마 2년째, 3년째 정도는 완벽하게 이제 시간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잠은 못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잠을 잊어버렸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5년 동안 잠을 못 잤죠. 네. 그러니까 상상도 못 하겠죠. 네. 잠을 안 자고 산다. 어쨌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뇌가 잊어버렸어요. 자야 된다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나 저도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도 어떻게 잠을 안 자고도 살 수가 있었나. 밤에 부스러기 새겨야 되고 낮에 또 이거를 쇠물 붓기 준비해야 되고 또 잘라서 나온 거 안 나온 거 다시 또 보충할 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자는 걸 5년 동안 못 잤습니다. 잠도 안 자면서 일하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역시도 아마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고 그 잠을 잊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맨 이제 제가 12월 달에 이제 5년 동안 복원을 한 그 다음에는요, 제가 얻은 게 더 많죠. 건강을 이걸 더 잘 좋게 얻어야 되는데 병만 얻었습니다. 나쁜 병들이 많이 얻었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과 직지의 소중함을 후세에 좀 이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원 작업을 하면서 돌아가신 스승님의 가르침이나 또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좀 떠오르실 것도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 그 스승님은요, 아마 다른 분들하고는 저는 유독스럽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스승님은 그 가르침 자체가 일반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예리함, 그 정도의 예리함을 가지고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리함을 일반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저희 스승님이 그 예리한 그 예리하게 지적을 하실 때도요,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제가 왜 부모님이 그 아들한테 뭐라고 막 그 뭔가 가르침을 주는데 그 자식이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부모하고 자식은 자꾸 뭔가 금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 부모와 자식은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혼내킨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밉지 말아야 되고 기분 나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스승님도 똑같은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저한테 지적으로 줘도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디에서든 저한테 딱 가르침을 주실 때는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드님 규현 씨께 여쭤볼게요. 스승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규현 씨의 본인의 스승님이신 이민호 선생님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거의 이제 아버지면서 이제 스승님이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아버지보다도 이제 거의 스승님에 가깝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이제 쇳물도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칼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워낙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엄격한 스승님, 아버지보다도 엄격한 스승님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무형문화재의 아버지와 그 뒤를 잇는 아드님까지 앞으로 전통 금속 활자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는데 두 분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국내 유일의 금속 활자장 이민호 씨와 대를 잇는 임규현 씨 부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민호 선생님께서는 이 청주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의 관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교육관은요, 2013년도 9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요,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육관이 이제 개관이 되면서 이곳은 우리의 전통의 문화의 맥을 잇고 계승 발전하는 곳으로서 그래서 전수관, 교육관 이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전통 금속 활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 규현 씨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전승 활동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속활자 이제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책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뭐 주간 체험, 뭐 장서인, 뭐 액자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체험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금속활자 이제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시연도 보여주고요. 이제 주물사 주조 방법이라 해서 이제 시연도 무료 시연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사시는 분들도 위해 이제 줌으로 통해서 이제 비대면 시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호 선생님께서는 30년간 금속활자 제조의 맥을 이어오셨는데요.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봤을 때 뭐 고통스러웠거나 힘들었던 때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또 반면에 뿌듯했던 때도 있었으면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가장 저는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금속활자에 이제 막 이제 매진을 하고 이제 막 알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죠. 근데 저희 스승님은 1mm 오차도 용서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남이 볼 때는 0.1mm 오차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지만은 저희 스승님은 0.1mm 오차도 용서가 안 되는 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0.1mm 오차까지도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행을 잘 못한다고 하면은 저희 스승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네. 그 정도로 하셨기에 제가 점수를 받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가장 세상에. 그런데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요. 저희 스승님께서는 항상 칭찬이 좀 절대 많이 안 하세요. 네. 아마 칭찬을 더 많이 하셨다면은 제가 오늘날의 금속활자장이 아마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승님은 칭찬보다는 그 일에 대한 예리함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지금 그대로 아마 아들한테 전수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활자는 얼렁뚱땅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는 없고요. 네. 완벽을 추구해야만 가능하지 않았나, 이 기능이. 그래서 저도 아들한테 좀 서운해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나 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저도 스승님께 이런 어려움. 그리고 스승님이 항상 저에게 일을 하시고 나면요. 욕 봤어. 이 말을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몇십 년이 지난 것까지도 다 녹아내리죠. 네. 그래서 또 다시 힘을 내서 금속활자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규현 씨는 이 금속활자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받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색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좀 힘들거나 불편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친구들처럼 이제 직장 다니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꿈꿔왔는데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연봉이 500만 원.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첫 월급을 타가지고 이제 부모님 선물을 해드린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좀 마음이 아팠죠. 그래가지고 좀 더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이 아니더라도 이제 효도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수자에서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전승교육사까지 이렇게 된 게 부모님의 효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속활자장이라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제 금속활자 이제 포함해 우리 멋진 문화를 그리고 우리 멋진 문화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라든지 이제 우리 국내 사람들한테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민호 선생님께서는 국가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으로서 직지 복원은 물론 또 금속활자 전승에 힘을 쏟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전수관이지 않습니까? 네.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이 아마 그 대대로 좀 이어져서 최고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우리 또 저희들이 또 지금 이제 우리 직지문화재 행사를 위해서 장소인 만들기를 한번 시민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시민과 함께 그 많은 아주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들과 실지 만들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우리가 금속활자를 실지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홍보. 요번에 너무 좋은 문화재의 아마 기본 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금속활자가 맥을 이어져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청주 그리고 대한민국 아마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금속활자를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주셔야만 전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 전 세계인들이 우리 청주를 찾아서 우리 금속활자에 관심을 많이 쏟아주신다면 대대로 아마 금속활자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2022 직지문화제가 열리는데요. 규현 씨, 이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에서는 이번 축제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제 100명 이제 100명 해가지고 장서인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라 한 800명 정도 이상이 이제 했는데 딱 100명만 됐어요. 네. 이제 장서인 체험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 7일간 축제 기간 동안 주조 시연도 이렇게 무료로 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시연도 보시고 이제 체험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면 이민호 선생님께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제에 참여하는 시민분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사실 금속활자로 가면은 좀 낯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오신 분들이 많은 홍보와 그리고 관심을 쏟아주신다면은 우리 청주의 금속활자분은 항상 튼튼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지문화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청주에 이곳을 찾아주셔서 우리 직지 행사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직지에 더욱더 관심을 쏟아주신다면은 아마 우리 청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금속활자장 이민호 씨, 또 전승교육사 임규원 씨 부자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직지의 본고장 청주에서는 이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알리고 또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인생을 바쳐서 우리의 금속활자 주조법을 지키고 또 맥을 잇고 있는 이민호, 임규원 부자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